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던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수익률 조작, 횡령 사기 사건 차원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이준건 교수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원래 검찰이 지금 이른바 권력 실세들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개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젠 사건, 이게 가장 큰 줄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소위 부산 인맥들이 그 신라젠에 투자를 해갖고 거액을 빼먹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정관계 로비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임직원들이, 경영진들이 그 팩사백이라는 이른바 암치료 임상 연구가 실패로 돌아가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정보를 알고 고가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천억을 챙겼다, 뭐 이런 정도 건으로 경영진들만 구속하는 선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경로를 겪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라임 운용 사건은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뭐 민주당의 뭐 K 의원, 모 의원 들어가고 또 청와대 뭐 무슨 뭐 실장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언론계 인사도 거기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기야 본래 이게 거액이 돈이 말이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돈이 돌아가고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정치 권력이 안 끼면 그렇게 돌아가지기가 어렵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도 이러면 뒤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이런 몇몇 개 이름이 이제 거론됨으로써 이게 뭔가 정말 있는 그런 사건이 돼가는 것 같네요. 예. 이게 당초는 뭐 보도된 대로 라임 자산운용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대주주가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한 헤지펀드 아닙니까? 고위험 자산운용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가들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그 이유를 주겠다니까 그것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부실화되고 거기서 돈 다 빼먹고 제대로 경영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환매도 안 될 정도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관계 로비를 한 건데, 그에 따라서 피해액이 1조 6천억이고 피해자만도 4천 명이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이런 사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를 움직이려면 그러면 그거 돈 운용할 때는 그 운용을 현명하게 해야지. 뭐냐면 헤지펀드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모양 이쁘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 단기 차익 높은 그 수익을 이제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다. 돈은 막 끌어들여가지고는 그거 빼먹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회사 만들고 수원 여객 사가지고 거기서 또 돈 빼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펀딩한 출연한 사람들, 출자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또 뺀 돈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왔던 것 같아. 멋대로 돈 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생겼잖아요. 환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였으면, 그러면 회사 같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죠. 돈 못 줘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자도 못 주고. 그 안에서 저지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일일이 다 만약에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든지 일이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애초부터 그랬겠지만 이거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권력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청와대 파견된 행정관, 김모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이것을 덮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향응도 받고 돈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미 김모 행정관은 구속이 됐어요. 아마 그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모 행정관을 매개로 해서 청와대 뭐 그 윗선이라든가 또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에 또 압력도 넣고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넘겨주었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쪽에 윗선하고도 뭔가 이렇게 좀 로비가 있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선이 아니고 진짜 정치권에 대한 로비, 특히 민주당 의원 그리고 친노 인사들에 대한 로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어제 검찰에서 체포한 이모 씨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광주 MBC 사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같은 지금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과는 동양이고 호용호재하는 그런 사이죠. 예. 그래서 이 이모 씨가 광주 MC 보도국장도 하고 사장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앞세워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맥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계에. 그래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애초부터 그 라임 그 자산 운용 이걸 아주 건실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몰랐는데 만약에 그때부터 떼돈 벌어가지고 한탕 크게 하겠다든지 이런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더라면 애초부터 정관계 로비는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 엮어가지고 같이 평소에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갔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청와대 지금 나오는 게 하나는 2015년이죠. 이모 씨. 그러니까 그 어제 체포된 광주 MBC 이모 대표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이제 김봉현이가 회장이 되고 스타모빌리티의 대표로 모셔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로비스트로 활용한 거죠. 그래갖고 2015년에 K모 의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고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이 김봉현 씨가 필리핀에 사놓은 고급 리조트로 3박 4일 동안 또 여행을 갔고 2016년에 20대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봉현이가 이 K모 의원한테 3천만 원의 돈을 주었다는 거고 선거가 끝난 뒤에 당선이 되니까 서울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최고급 또 양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김 의원은 자기가 양복을 받은 것은 맞고 자기 사무실에 딱 한 번 찾아온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크지. 그 인정할 수는 없죠. 그거 인정하면은 당장 큰일 나지. 뇌물수수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양복 정도는 또 우리가 서로 또 뭐 사줄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사건이고 그때 리조트에 갈 때도 김봉현이가 다 대줬겠죠. 뭐 체류비만 줬다는데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민주당에 이러저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뭐 민주당 CEO, 서울시의원 또 무슨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 뭐 해갖고 한 너댓 명이 같이 갔다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아주 어려워지니까 또 이 광주 MC 이모 대표를 앞세워서 청와대 모 실장과를 접촉을 2019년에 해가지고 이 어렵다 좀 풀어달라. 그렇게 로비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청와대 실장이라는 게 국정상황실장도 뭐 1급이고 뭐 이런 실장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공식적인 실장, 우리가 아는 것은 정책실장, 비서실장, 그 다음에 안보실장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뭐 1조 6천억입니까? 이렇게 된다 보면 작은 실장하고 상대 안 했겠지. 큰 실장하고 상대했을 개연성이 거기도 있다면. 뭐 청와대도 운영실장이다 뭐 이렇게 국장급들 또 뭐 비서관급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니 개연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또 이 이모 대표가 김봉현한테 바로 얼마 안 돼서 3천만 원을 또 받았대요. 그 자금 흐름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3천만 원 어디다 썼느냐 지금 그것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또 김봉현이가 이제 그냥 사장으로 그냥 데려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계 출신이고 이러니까 만약에 로비스트로 쓰기로 했다면 로비 자금을 줘야지. 그때. 그래서 이 김봉현이가 2014년부터 이 정기적으로
이 이모 대표한테 500만 원 내지 5천만 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로비를 예, 뭐 자기 용돈으로 쓰라고도 줬을 거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 또 그 이후에는 로비 자금으로도 쓰고 식사 때로도 쓰고 뭐 향응, 골프 뭐 이런 거 쓰라고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보니까 그 유재수도 그 뭐 금융감독원에서 그렇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우리 속담 그대로예요. 지키라고 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셈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실장 만나기 전에도 뭐 2017년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이 이모 대표를 앞세워서 뭐 정무위원 뭐 여러 사람들을 뭐 국회 원외가로 찾아가서 만났다. 이런 지금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모 대표가 입에 말하자면 정관계 로비의 진상이 그러니까 폭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체포됐잖아요. 네, 체포됐죠. 체포됐으면 이제 검찰이 그냥 괜히 체포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충분한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모 대표도 살려면은 불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선까지가 부르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로비가 들어가겠지. 뭐냐면 야 나 몇 가지는 불지 마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어떤 프리바게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하고도. 뒤에서 하는데 아니 또 이제 만약에 그 청와대 모시아가 연결이 됐다면 그 사람 나까지 불지 마라. 그럼 내가 뒤에서 너 도와줄게라든지 또 이런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 권력이 그 적폐청산한다고 그 난리를 피워가지고 온 산천을 벌벌 떨게 만들어놨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이런 식으로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건 참 한심한 일인데 아까 K 의원 의원 한 사람만이 그 연결됐을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 정무위원도 그러니까,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몇 입으로 갔겠습니까? 못 가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뭐냐면 그 친구들이 나쁜 짓 하면서 돈 갖다 주잖아요. 돈 갖다 줄 때 자기는 만약에 말하자면 자기는 1억 벌 때는 한 10만 원 좀 갖다 줄 거야. 예. 그런 그러겠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폭포수에 물방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방울만큼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폭포수 챙기는 거예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돈은 정치하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돈 탐하면 안 돼. 왜? 어차피 자기들이 말이죠. 엄청스러운 돈 벌기 위해서 요만큼 한 방울씩 던져주는 그거 하다가 패가 망신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오늘 한국일보가 보던 것 보면은 김봉현 전 회장이 측근들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노 인사들에 대한 분노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부산 인맥 비롯해서 그 친노 인사한테 돈을 얼마나 뿌렸는데 돈 줄 때는 와가지고 설설설 기고 구로는 몰라라 한다. 그러니까 걔 XX 해가면서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뭐 좀 의원급, 국회의원급이 아니고 다른 외곽에 있는 이른바 권력들하고 줄이 닿는 사람들까지도 다 로비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작정을 하고 이제 로비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의 기업을 키우고 아니면 또 거기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기로 했다면 한두 사람 가지고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친노라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친노라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도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엉뚱소리 해대면서 사실은 그 밑에서 그 그늘에서 자기 개인 이속이나 챙겼다는 게 밖에 더 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욕보이는 일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문 대통령이 자신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되죠. 용서해서는 아무리 수족을 잘라야지. 만약에 수족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얼버무리가 우리 정권은 이런 잘못이 없어. 이거 증명하려고 억지를 쓰면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든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권력자들이 정말 팔다리 잘라내는 심정으로 단호히 지시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 또 하나 더 추가될 것은 또 은행권에 대해서도 지금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당연히 했겠지. 지금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19개 금융사가 이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부실화돼 갖고 잘 안 팔리니까 디모 변호사, 검찰 출신, 고위 검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위직. 그 사람을 동원해 갖고 금융계 고위 인사를 만나서 팔아라. 그러니까 부실 펀드를 팔으라고 막 한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팔았는데 이 디모 변호사한테 간 돈만 뭐 4억인가 5억인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정상적인 그 수임 받았을 뿐이다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만약 광주 MBC 사장을 한 이모 대표가 어느 선까지 불지 모르지만 정관 금융계 로비 사건으로 이건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그것이 이미 부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그 짓을 했다면 부실을 하고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금리권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 하니까 안 팔라고 하니까 가서 로비해갖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검찰 출신의 이 끝발 있는 변호사가 그걸 뻔히 그야말로 자기들 표현대로 그 정을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팔게 했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변호사니까 수임 받아가지고 뭐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팔도록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겠지. 팔도록 했다고도 안 하겠지. 그냥 나는 내가 수임 받은 한도 내에서 은행하고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얘기한 대로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조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 서민들은 퇴직금 받고 한 거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알거지가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을 다. 범죄의 악랄성이 거기 있다는 거야. 네. 다른 데 아니고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핥아가지고는 자기들이 꿀꺽해버리고 다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정말 검찰도 수사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정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저는 조치를 좀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왜? 지난번 신라젠 사건이 영도삼이 흐지부지 되면서 야 자기들 건이라고 자기 쪽 사람이라고 다 봐줘버렸네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펀드는 김봉현 거기 이종필 부사장 또 지금 이모 사장 대표 이 사람들이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남권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적잖아요. 이건 또 범죄 행위가 명백하다 한다면은 이쪽 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기말, 군기 잡는 식으로 해서 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또 봐준다. 또 봐주는 낌새라도 보였다. 이러면 임기가 초반 같으면 괜찮아요. 임기가 이제 말로 갈수록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한 위험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또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지금 벌써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K모 의원이다, A모 씨다, 뭐 C모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는 않은 사건이에요. 176명이나 되는데 몇 명 좀 그거 좀 손해 봐도 되잖아. 그것도. 하긴 그것도 있을 거예요. 뭐 임기 말에 또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들 임기 말까지 딱 해서 여차하면 치는 거야. 뭐 이거 경고 의미도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이제 기합 주는 의미에다가 뭐 사실 큰 부담은 없거든.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이 국회의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라도 말이지 그야말로 피 같은 과반이 될까 말까 한다든가 뭐 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뭐 아쉽겠지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널널하지. 범죄 행위가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나 하고 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또 뭐 저 보궐선거 뭐 또 아까 어디라고 호남이라고 그랬습니까? 보궐선거 그것도 되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호남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쪽 출신이니까 서울에 있던 수도권에 있던 다 호남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 쪽에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금융권에도 그렇고. 그러면 더 걱정 없다니까. 예? 뭐 해봐야 또 어차피 또 우리 당 사람 또 들어가 당선될 거니까 걱정 없고. 문제는 청와대에서 과연 울산 지금 시장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것도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청와대로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갈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 스스로 자정 노력을 예? 그런 의지를 보여줄지 이제 이게 관심거리네요. 뭐 청와대에서도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거죠.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사건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깨끗한 모습을 또 끝까지 임기 말까지도 이 권력을 철저히 레임덕 없이 장악하기 위해서 측근도 친다. 그런 또 모습도 과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 고위급이라든지 뭐 흔히 뭐 언론에 보니까 무슨 핵심 관계, 나 핵심 관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연계가 됐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을 가만 놔두고 이거 덮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있는 한은 오히려 이쪽에서 막 갖고 가라 하고 주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덮으려고 하면 못 덮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타협하겠어요? 만약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절대 타협 안 하지. 예.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예. 국회의원 한 자리라는 게 하는 게 뭐 간단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이 김봉현의 어떤 로비 자금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 이모 씨 입이 정말 이 정치판을 완전히 그냥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이 로비가 보니까 별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비중을 줘버리면 그 고구마 줄기 하나만 잡으면 다 따라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김봉현이라든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뭐 40대 초반에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뭐 이런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서 크게 탄탄하게 경영 수업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산 운영 그 돈 번다들 하니까 해가지고 그냥 끌어모아서 막 여기저기다 투자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나게 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돈이 만약에 1조 몇천억 들어왔다. 그때부터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월급 몇백만 원 받았을 때 발발 떨지. 아니 지난번에 어디다가도 60억인가를 여행 가방인가 그 백에다 두 개다가 해가지고 물품 보관소에다 넣어놓았던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몇십억을 우습게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몇 억씩 현금으로 들고 다니다가 그냥 룸사롱에서 술 먹고 나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교통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피 같은 돈을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는 그따위로 쓰고 이랬으니 전 흔히 하는 말로 천벌을 받았지. 그랬다면.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이제 본격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현 정권의 그러한 음모에 강력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